안녕하세요. 오늘의 일문다답. 선생님, 후두부에 흰 모발이 많을 때 이식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 질문 해결해 드릴 모모코주부 인사드립니다. 모발 이식 하기 전에 참 많은 고민하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흰 모발. 저는 어릴 때 검은색 사이에서 흰색이 보일 때면 이렇게 친구들이 흰 머리를 뽑아줬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 흰 모발이 많아지기 마련이고, 혹은 유전적으로 흰 모발 자체가 많은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오늘의 질문. 흰 모발과 검은 모발, 이식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후두부에 흰 모발이 많을 때 이식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러 가시죠. 흰머리는 멜라닌 색소가 퇴화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요. 건강한 머리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흰머리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 머리가 단지 색깔의 차이일 뿐이지 머리 자체는 항상 검은 머리랑 마찬가지로 굵고 건강하게 자라고 빠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수술을 할 때도 흰머리가 많으신 분들은 이걸 과연 어떻게 하느냐 또 걱정을 하셔서 오시는데, 눈썹이나 이렇게 아니면 좀 소수의 그 양만 필요하신 분들은 검은 머리를 원하시면 그것만 채취해서 해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많은 부위 이식을 해야 된다든지, 검은 머리도 다 심어 놓으면 다시 세월이 지나면 하얘질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 머리는 평생 검은 머리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해시키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부분은 염색을 하고 오히려 흰머리도 같이 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결국 염색을 하면서 그런 흰머리를 버리지 않고 같이 심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흰머리 자체는 손상되어 있다는 걸 의미한 건 아닙니다. 흰머리 자체를 실제로 이식했을 때 생착과 성장에는 사실 크게 영향은 없는데요. 흰머리가 많으신 분들은 뒤쪽에서 채취가 적고 비절기로 하는 경우는 골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많은 양을 모발 이식할 때는 흰머리도 같이 채취가 되고 그만큼 또 이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흰머리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채취하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아주 밝은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사가 돼서 약간 좀 모낭 분리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흰머리가 좀 많으신 분들은 최소한 뿌리 염색이라도 좀 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건 순수하게 모낭 분리할 때 저 잘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사실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염색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노화 자체가 된 게 아니라 멜라닌 색소 자체만 빠진 거기 때문에 염색을 하셔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모발 이식할 때 흰머리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수술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염색을 뿌리까지 깨끗하게 하시기를 많이 권합니다. 수술할 때 이제 밝은 무영등 아래에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데, 그 아래에서는 이게 흰머리로 보일 때는 거의 머리카락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염색을 해서 검은색이나 혹은 갈색 정도로 보이게 만들어서 이제 이식을 하는 거고요. 또 이 흰머리라고 해서 특별히 생착률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보통 이제 채취한 모낭에서 이 염색을 하더라도 이제 이 뿌리 부분, 이제 모낭 부분을 보면 이게 흰머리인지 검은 머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노출이 되는 앞에 헤어라인 부분들은 이제 검은색 모낭 머리들로 보통 이제 이식을 하게 되고요. 그쪽에 이제 볼륨을 채워야 되는 부분에 흰 머리와 검은 머리를 같이 이제 심게 됩니다. 그렇게 수술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식 후에 생착하는 것과 네. 모발이 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없을까요? 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흰머리라는 것 자체도 기본적으로 이게 탈모하고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고, 머리카락에 이 우리 멜라닌 색소가 입혀지는 과정 중에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흰머리로 나는 거라, 그게 이제 생착률이나 수술 결과에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흰머리가 그냥 새치 수준으로 그냥 띄엄띄엄 있으면 가능하면 흰머리를 골라내고 안 심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앞부분은 흰머리가 보이면 보기 안 좋으니까 이제 모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뒤쪽으로 이렇게 섞어 심거나 하는데, 문제는 뒤쪽 머리가 거의 흰머리거나 흰머리가 반 이상인 경우에는 흰머리를 골라내면은 도저히 모발 이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흰머리도 심게 되는데, 모발 이식 과정에서 다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심으면 똑같이 생착되고 자라는 것도 똑같고, 물론 흰머리를 심으면 새로 심어서 난 부분의 머리도 흰머리로 나기 때문에 필요하면 염색할 수 있고, 염색을 하는 게 이 모발의 생착이나 성장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식을 할 때 기술적으로 펀칭을 하거나 절개를 해서 분리를 할 때 흰머리면 모낭이 정확하게 보이질 않고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상을 좀 줄이고 수술의 좀 편의를 위해서 이식을 하기 전에 흰머리가 많은 분들은 뒤쪽 머리를 미리 염색을 하고 이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식하고 나서는 흰머리라고 해도 검은 머리와 과정은 똑같고,
흰머리로 난 걸 염색을 해도 생착이나 성장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속이 시원하네요. 결국에는 흰 모발 자체는 검은 모발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로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이식을 더 잘 하기 위해서는 모낭이 더 잘 보이는 편이 나으니까 흰 모발이 많은 분들,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식 전 염색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식 후에 염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오늘 그 부분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쁘고 멋있어지려고 했는데 이 염색 못하면 정말 아쉽잖아요. 포기할 수 없죠. 그렇죠? 아무튼 염색이 된다니 참 다행이네요. 그럼 아쉽게도 오늘은 헤어져야 할 시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아래의 더보기란 삼탈모 카페 링크를 통해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사 저 모모 코주부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